경제해부실 제5탄 제1부 반감기 신화의 종말과 수요의 함정. 계좌를 열어보셨습니까? 아니, 겁이 나서 앱을 켰다가 도로 닫으셨겠죠. 1억 7천만 원. 불과 얼마 전까지 여러분의 눈앞에서 번쩍이던 그 숫자는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지금 가격은 8천만 원대, 달러로는 6만 불이라는 최후의 방어선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 정확히 마이너스 50%. 여러분의 자산 절반이 공중분해됐다는 뜻입니다. 뉴스에서는 말하죠. 조정이다, 건전한 눌림목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목격하고 있는 건 단순한 가격 하락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난 10년간 신처럼 떠받들었던 반감기 불패 신화, 그 거대한 종교가 도살장으로 변해 신도들을 도축하는 현장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희망 고문을 하러 온 게 아닙니다. 왜 여러분의 비트코인이 영원을 향해 설계되었는지 그 잔인한 수학적 증명에 시작합니다. 비트코인 투자자 10명 중 9명은 앵무새처럼 이 주문을 외웁니다. 4년마다 반감기가 온다. 채굴 보상이 줄어든다. 공급이 줄어드니 가격은 무조건 오른다. 마치 이것이 뉴턴의 물리법칙이라도 되는 양 맹신하죠. 죄송하지만 그 공식은 2024년을 기점으로 뇌사 상태에 빠졌고 2026년인 지금 공식적으로 사망했습니다. 숫자로 뼈를 때려드리죠. 현재 비트코인의 하루 채굴량은 고작 450개 남짓입니다. 전 세계에서 채굴기 수십만 대가 미친 듯이 전기를 태워서 캐내는 양이 고작 그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미 채굴되어 시장이라는 거대한 바다에 둥둥 떠다니는 물량은 1970만 개가 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970만 개가 이미 쏟아져 나와 있는 호수에 하루 450개 빗방울이 떨어진다고 수위가 변합니까? 반감기가 와서 그게 225개가 된다 한들 이미 범람한 호수 물결에 무슨 영향을 줍니까? 이제 공급이 가격을 결정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공급은 변수가 아니라 그냥 상수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숫자라고요. 그런데도 유튜버들은 아직도 공급 쇼크를 떠듭니다. 왜냐고요? 그게 여러분을 시장에 붙들어 맬 수 있는 가장 쉬운 기만이니까요. 시장의 가격을 결정하는 유일한 변수는 이제 수요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그 수요를 떠받치던 공짜 돈의 시대가 끝났다면 그땐 지옥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던 동아줄, 바로 현물 ETF였죠. 2024년 승인 당시 기관 자금이 들어오면 비트코인은 10억을 간다고들 했습니다. 자, 2026년 2월 현재 그 기관들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데이터를 봅시다. 화면에 보이는 빨간 막대 그래프가 보이십니까? 이게 바로 블랙록과 피델리티의 자금 이탈 추이입니다. 지난 3개월간 이들은 조용히 그러나 아주 신속하게 비트코인을 시장에 던지고 있습니다. 수요 인플레이션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들은 자선 사업가가 아닙니다. 금리가 내려가지 않고 경기 침체 신호가 켜지자 가장 먼저 위험 자산인 코인을 손절하고 있는 겁니다. 기관들은 합법적으로 물량을 떠넘기고 나갈 수 있게 만든 거대한 비상구였을 뿐입니다. 정치인들에게 코인 투자자는 유권자가 아니라 세금에 뜯어내기 딱 좋은 도박꾼일 뿐입니다. 그들이 던진 가짜 희망에 취해 있는 동안 워싱턴의 관료들은 여러분의 지갑을 털어갈 과세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치적 변수가 호재라고요? 아니요. 그건 여러분의 목을 조이는 올가미입니다. 스마트머니는 이미 시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 남아서 가지아를 외치는 건 코레가 아니라 탈출하지 못한 개미들과 그 개미들을 꼬드겨 수수료를 챙겨야 하는 거래소뿐입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단순히 가격이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비트코인 하락이 여러분의 주식, 부동산, 그리고 인생 전체를 어떻게 연쇄적으로 무너뜨리는지 마이클 버리가 경고한 죽음의 소용돌이, 그 시스템적 붕괴의 알고리즘을 2부에서 해부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비트코인이 전 세계 공통화폐가 될 것이라는 환상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각국 정부가 CBDC, 즉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왜 서둘러 도입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들은 통제권을 잃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은 그들의 적입니다. 법으로 막지 못한다면 세금으로 말려 죽일 것입니다. 이미 그 과정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코인이 거래소 지갑에 들어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소유라고 확신하십니까? 규제 한 줄이면 그 지갑은 언제든 동결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중앙화된 거래소의 본질입니다. 탈중앙화를 꿈꾸며 중앙화된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이 아이러니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있는 이 화려한 전광판의 숫자는 사실 텅 비어 있습니다. 세력들이 차트를 그릴 때 여러분의 심리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아십니까?
지지선을 확인시켜주는 척하며 안심시킨 뒤 가장 깊은 곳으로 밀어버립니다. 지금 6만 불이 바로 그 마지막 심리적 지지선이자 가장 큰 함정입니다. 이 함정 아래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이제 제2부 시스템 해부에서 본격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제2부 시스템 해부 죽음의 소용돌이와 설계된 청산. 자, 이제 1부의 충격은 잠시 접어두고 진짜 지옥의 내부 설계도를 펼쳐봅시다. 여러분, 지금 비트코인 시세가 68,481달러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아직 기회가 있나 싶으시죠? 정신 차리세요. 그 숫자는 여러분을 유혹하기 위해 설계자가 띄워놓은 미끼일 뿐입니다. 현실의 코인 시장은 월가의 그 어떤 카지노보다 정교하고 잔인하게 설계된 디지털 도살장입니다. 여러분은 비트코인이 탈중앙화니 민주주의니 하는 꽃노래에 속아 여기까지 왔겠지만 이 도살장의 핵심 엔진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마이클 버리가 밤잠 설쳐가며 경고했던 수동적 유동성의 함정과 죽음의 소용돌이입니다. 여러분은 거래소 앱을 켜고 매수 버튼을 누를 때 자신이 스마트한 투자자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거래소 서버 입장에서는 여러분은 그냥 유동성 덩어리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바이낸스나 비트겟 같은 곳에서 10배, 20배 레버리지를 당기는 순간 여러분의 계좌는 설계자의 모니터에 청산 대기 번호로 찍힙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비트코인의 미래를 믿든 말든 상관 안 해요. 오직 여러분이 어느 가격에서 파산하는지 그 지점만을 0.0001초 단위로 계산해서 그물을 던집니다. 실제 상황을 하나 예로 들어볼까요? 여러분, 자다가 갑자기 폰에서 마진콜 알람 오거나 눈 떴더니 계좌가 제로가 되어 있던 경험 있으시죠? 그때 차트 보세요. 위아래로 길게 뻗은 침 같은 꼬리가 보일 겁니다. 이걸 업계 용어로 리퀴데이션 위기라고 부릅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요? 천만의 말씀. 이건 거래소와 거대 세력이 결탁해서 만드는 인위적인 스탑로스 헌팅입니다. 여러분이 여기가 지지선이니까 여기 깨지면 팔아야지 하고 걸어둔 손절 물량. 거래소는 그 데이터를 뻔히 다 보고 있습니다. 개미들이 손절 물량을 가장 많이 걸어둔 그 지점까지 가격을 순간적으로 억지로 밀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도미노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개미의 손절 물량이 시장가 매도로 쏟아지고 그 물량이 가격을 더 밀면 두 번째, 세 번째 개미들의 교차 마진 포지션들이 연쇄적으로 터져나갑니다. 사겠다는 사람은 없는데 기계가 강제로 던지는 매도 물량만 폭포처럼 쏟아지는 지옥. 이게 바로 연쇄 청산의 공포입니다. 거래소는 이 난장판 속에서 여러분의 청산 수수료를 챙기고 세력은 바닥에서 던져진 여러분의 피 같은 코인을 헐값에 주워 담습니다. 여러분은 투자를 한 게 아니라 설계자가 승률을 99%로 조작한 슬롯머신의 인생을 베팅한 겁니다. 여기에 이제 AI까지 가세했습니다. 여러분이 컵앤핸들이니 엘리어트 파동이니 공부할 때 기관들의 AI 트레이딩 봇은 전 세계의 뉴스, 온체인 데이터, 그리고 여러분 같은 개미들의 주문 현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0.001초 먼저 움직입니다. 인간의 공포와 탐욕을 수식으로 만든 이 AI 봇들은 감정이 없습니다. 가격이 오를 때는 더 가파르게 끌어올려 여러분의 포모를 자극해서 산꼭대기에서 물량을 넘기고 가격이 빠질 때는 공포를 극대화해서 여러분의 바닥 손절을 유도합니다. 당신이 차트를 보고 지금 살까 고민하는 그 찰나에 AI는 이미 당신의 지갑을 해부하고 털어먹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건 애초에 공정한 게임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화폐가 아닙니다. 레버리지라는 혈관을 타고 흐르는 독극물일 뿐입니다. 이 독극물이 시스템 전체로 퍼져서 주식이고 부동산이고 다 끌어안고 지옥으로 가기 시작할 때 마이클 버리가 예고한 대폭락은 완성됩니다. 여러분이 쥐고 있는 그 비트코인은 결국 시스템을 붕괴시키기 위한 거대한 트리거였다는 사실을 계좌가 0원이 된 뒤에야 깨달으시겠습니까? 자, 이제 더 깊은 곳, 거래소 내부의 검은 커튼 뒤를 들여다봅시다. 여러분은 바이낸스나 비트겟 같은 거래소들이 단순히 중개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여러분의 팹을 다 보고 게임을 하는 설계자입니다. 거래소 안에는 마켓 메이커라는 자체 세력들이 상주하며 가격을 휘젓습니다. 개미들이 레버리지를 걸어놓은 지점으로 가격을 유인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입니다. 지금 68,000불에 개미들이 100조 원어치 롱을 걸었네. 66,500불까지만 밀면 저 돈이 다 우리 수익이 되네. 이 계산은 1초도 안 걸립니다. 갑자기 터지는 플래시 크래시 상황에서 서버는 마비되고 매도 버튼은 눌리지 않습니다. 마이클 버리가 경고한 수동적 유동성의 함정. 기계가 조건에 맞으면 무조건 파는
시스템에서 죽음의 소용돌이가 시작되면 어떤 호재도 소용없습니다. 비트코인은 구명보트가 아니라 발목에 묶인 납덩이가 될 것입니다. 폰지 사기의 최종 진화형, 수요가 마른 고금리 시대에 남은 건 서로를 털어먹으려는 늑대들 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가격이 떨어집니다. 기계는 손절을 집행합니다. 이건 감정이 없는 알고리즘입니다. 1차 청산이 일어나면 그 물량이 시장에 쏟아지고 그 하락 압력이 2차 지지선을 부수면 거기 걸려있던 더 큰 기계적 매도 물량이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기계는 가치를 보지 않습니다. 오직 청산 조건이 맞았느냐만 봅니다. 여러분이 68,481불이라는 숫자에 희망을 걸고 있을 때 버리면 그 뒤에서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겁니다. 제3부 가치 제로의 경제학 디지털 먼지가 된 비트코인. 자, 지금 화면의 시세창을 똑바로 보십시오. 2026년 2월 16일 오후 4시 50분 비트코인이 68,400불 선에서 끈질기게 버티고 있습니다. 1부와 2부의 그 끔찍한 진실을 듣고도 이 숫자를 보니까 다시 마음이 흔들리시나요? 에이, 그래도 저렇게 비싼데 설마 0원이 되겠어? 저 가격 자체가 가치를 증명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죠?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악마가 설계한 가장 정교한 심리전, 가격이 가치라는 환상에 완벽하게 낚이신 겁니다. 오늘 저는 이 68,000불이라는 거대한 숫자의 껍데기를 완전히 벗겨버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숭배하는 그 비트코인이라는 물건이 왜 사실은 단 1센트의 내재 가치도 없는 디지털 먼지에 불과한지 그 잔인한 경제학적 사형 선고를 지금 시작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여러분은 자신의 지갑에 들어있는 그 코인들이 얼마나 허무한 숫자의 나열인지 깨닫고 온몸에 소름이 돋을 겁니다. 우리는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부르며 사토시 나카모토의 백서를 성경처럼 받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백서 첫 장부터 끝장까지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정독해 보셨습니까? 장담하건대 99%는 읽지도 않고 남들이 좋다니까 산 겁니다. 그 백서 어디에도 이 비트코인이 자산으로서 가치를 가진다는 증명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사토시는 그저 중앙기관이 없는 전자화폐 시스템을 제안했을 뿐입니다. 자, 냉정하게 비교해 봅시다. 진짜 금은 반도체 칩에도 들어가고 우주선 부품에도 쓰이고 하다못해 이빨에 떼우거나 목걸이로라도 만듭니다. 부동산은 내가 들어가 잠을 자거나 장사를 해서 월세라도 받죠. 주식은요? 그 회사가 물건 팔아서 번 돈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배당이라는 실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요? 이걸로 짜장면 한 그릇 사 먹을 수 있습니까? 2026년 현재 비트코인 결제를 받는 곳이 전 세계에 몇 프로나 됩니까? 일론 머스크도 받겠다고 설레발치다가 슬그머니 치워버린 그 결제 시스템, 여러분은 왜 아직도 여기에 매달려 있습니까? 비트코인이 가치를 유지하는 유일한 엔진은 기술력이 아니라 내 뒤에 들어올 멍청이가 나보다 더 비싼 가격에 이 쓰레기를 사줄 것이라는 근거 없는 믿음 하나뿐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더 큰 바보 이론이라고 부르죠. 문제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이 이 카지노 문이 닫히기 전 마지막으로 들어온 최종 바보가 될 확률이 99.9%라는 사실입니다. 비트코인 옹호자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논리가 있죠. 채굴하는데 엄청난 전기료와 장비값이 드니까 가격 하락엔 하한선이 있다는 허무맹랑한 논리입니다. 이게 얼마나 상식 밖의 논리인지 제가 비유 하나로 박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삽 한 자루 들고 산에 올라가서 10년 동안 잠도 안 자고 구덩이를 팠다고 칩시다. 그 구덩이를 파느라 든 여러분의 노동력, 땀, 삽질 비용이 수억 원어치니까 그 쓸모없는 구덩이가 수억 원의 가치를 가집니까? 아니요. 그냥 산을 망친 쓸모없는 구덩이일 뿐입니다. 비트코인 채굴도 똑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수십만 대의 채굴기가 북극곰을 죽여가며 미친 듯이 전기를 태우고 있지만 그 결과물은 그냥 컴퓨터 화면 속의 1과 0의 조합일 뿐입니다. 사회에 단 1원의 부가가치도 만들지 못하는 에너지 낭비, 그 비용이 비싸다고 해서 가치가 있다는 건 쓰레기를 비싼 돈 들여서 치웠으니 그 쓰레기가 보석이라는 소리와 똑같습니다. 지금 전광판의 68,000불은 가치가 아닙니다. 이 거대한 에너지 낭비 파티를 유지하기 위해 다음 타자에게 떠넘겨야 할 청구서의 금액일 뿐입니다. 결국 비트코인은 기술의 탈을 쓴 알고리즘 폰지입니다. 찰스 폰지가 100년 전에 썼던 수법을 블록체인이라는 복잡한 용어로 포장했을 뿐이에요. 폰지 사기의 핵심이 뭡니까? 먼저 들어온 사람의 수익을 나중에 들어온 사람의 원금으로 메꿔주는 겁니다. 비트코인 시장에서 기관 자금 유입이나 ETF 승인 같은 뉴스들이 왜 그렇게 대대적으로 보도되는지 아십니까?
새로운 눈먼 돈이 들어와야 기존 고래들이 엑시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비트코인으로 부자가 되길 바라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원금이 자신들의 수익 실현을 위한 재물로 받쳐지길 기다릴 뿐입니다. 자, 이제 정신 번쩍 드는 소리 좀 해봅시다. 여러분, 지금 바이낸스나 비트겐, 바이비트 같은 해외 거래소 창 띄워놓고 숫자가 조금 올라가면 입꼬리가 귀에 걸리시죠? 미안하지만 그건 돈이 아니라 설계자가 여러분을 낚기 위해 던져준 디지털 미끼일 뿐입니다. 코인판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여긴 철저한 제로섬 게임입니다. 아니, 거래소가 떼어가는 수수료와 세력들의 조작 비용까지 따지면 사실상 마이너스 썸 게임이죠. 여러분이 $1000를 벌었다면 그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지구 반대편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전세자 좀 털어넣었다가 피눈물 흘리며 잃은 그 $1000가 여러분 지갑으로 옮겨온 것뿐입니다. 이건 가치를 창출하는 투자가 아니라 서로의 주머니에 칼을 꽂고 지갑을 털어먹는 잔인한 치킨 게임입니다. 특히 바이낸스나 비트겟 같은 대형 거래소들이 제공하는 화려한 차트와 수백 배의 레버리지 도구들, 그거 다 여러분 부자 만들어주려고 만든 선물인 줄 아세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을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신속하게 도축하기 위한 정밀 수술 도구일 뿐입니다. 당신이 롱 포지션에 베팅하는 순간 거래소의 알고리즘은 즉시 당신을 청산시켜버릴 계산을 마칩니다. 진짜 살고 싶다면 $1라도 수익이 나는 즉시 격리 맞은 계정으로 분리해서 방어벽을 쳐야 합니다. 아예 수익금을 인출해서 거래소 통제권 밖에 콜드 월렛으로 옮겨 놓아야 합니다. 하지만 거래소는 여러분의 돈을 묶어두기 위해 스테이킹 미끼를 던집니다. 그래야 한 번의 기습 폭락으로 모든 수익을 청산시켜버릴 수 있으니까요. 여기에 AI 해킹은 이제는 딥페이크로 KYC를 뚫고 2단계 인증 보안조차 무력화시킵니다. API 키를 열어두는 순간 AI 봇들은 0.1초 만에 당신의 지갑을 털어갑니다. 내재 가치가 수학적으로 제로인 자산에 인생을 거는 건 투자가 아니라 파멸 행위입니다. 당신이 믿는 그 블록체인 기술력? 이제는 AI가 코드 한 줄이면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는 흔해 빠진 데이터 조각일 뿐입니다. 판이 깨지기 전에 칩을 현금으로 바꿔서 카지노 문을 박차고 나간 사람이 승자입니다. 자, 이제 제3부의 마지막으로 이 독극물이 시스템 전체를 어떻게 오염시켰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지갑은 안전합니까? 아니요. 이미 AI 봇들이 여러분의 패턴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든 사이 68,481달러라는 숫자는 누군가의 매도 주문으로 변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0.0001초의 승부에서 인간이 기계를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이 허구의 숫자가 무너지는 순간 여러분은 그제야 아무것도 없었다는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이제 마지막 4부에서 이 거대한 도박판의 종말과 금융 리셋의 실체를 공개합니다. 제4부 최후의 심판, 금융 리셋과 영원의 진실.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뼈아픈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지금이 2021년입니까? 아니면 자고 일어나면 수억씩 벌려있던 2024년 불장인가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지금은 2026년입니다. 달력이 몇 번이나 바뀌었는데 왜 여러분의 지능은 여전히 5년 전 가즈아 시절에 멈춰 있습니까? 예전엔 그랬죠. 제로 금리에 가까운 헐값에 돈 빌려서 코인 사면 그게 뭐가 됐든 하늘로 쏘아 올리던 시절 말입니다. 그때는 시장에 과잉 유동성이 넘쳐나서 쓰레기 같은 잡코인들까지 혁신이라는 가면을 쓰고 펌핑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살인적인 고금리 시대입니다. 돈의 가치가 금값이 됐고 시장의 피 같은 현금은 이미 중앙은행의 빨대에 다 빨려 들어갔습니다. 예전처럼 낮은 이자로 대출받아 코인판에 쏟아부을 멍청한 유동성은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파티는 끝났고 불이 켜졌는데 왜 여러분만 아직도 쓰레기통 옆에서 남은 술잔을 찾으며 한 번 더를 외치고 있습니까? 인터넷에서 떠도는 그 장밋빛 전망들 이제 지겹지도 않으세요? 반감기가 지났으니 공급 쇼크가 온다. 미국 대선 후보들이 지지하니 국가 전략 자산이 된다. 그건 다 거래소나 고래들이 자기들 물량 여러분 머리 위에 떠넘기고 엑시트하려고 만든 가짜뉴스입니다. 현실을 직시하세요. 진짜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코인을 살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미 안전한 국채나 실물 자산으로 신속하게 자금을 옮겼습니다. 특히 이 와중에 바이낸스나 비트겟 켜놓고 10배 레버리지 이상 거시는 분들, 제가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이건 자산 파괴 행위입니다. 변동성이 극심한 현재 시장에서 10배 레버리지는 단 마이너스 10% 하락만으로 여러분의 원금을 제로로 만듭니다. 코인판에서 10%는 1촉만 해도 빠집니다. 하이 레버리지는 설계자들이 여러분의 지갑을 가장 빠르고 합법적으로 청산시키기 위해 만든 독약입니다. 한 번의 실수로 평생 모은 돈이 단 몇 초 만에 증발하는 그 지옥, 그걸 직접 겪고 나서야 이 판을 떠나실 겁니다. 자, 지금까지 너무 공포스러운 이야기만 했나요? 사실 저도 현장을 직접 확인하러 다닙니다. 지난 2025년 12월 10일부터 10일간 홍콩 출장을 다녀왔을 때 저는 꽤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홍콩 번화가 곳곳에 비트코인 ATM 기기들이 당당하게 설치되어 있다군요. 누구나 현금을 넣고 비트코인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시대. 이제 비트코인이 단순한 도박을 넘어 실생활과 제도권 안으로 깊숙이 들어온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건 분명히 시장의 외형적인 성장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여러분께 묻고 싶은 건 이겁니다. 누구나 접근하기 쉬워졌다는 게 과연 여러분의 수익을 보장해 줄까요? 아니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접근성이 좋아졌다는 건 설계자들이 더 많은 개미의 돈을 더 쉽고 빠르게 빨아들일 수 있는 빨대를 도시 곳곳에 꽂아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제도권 편입이라는 화려한 조명 뒤에는 언제든 규제의 칼날로 개미들을 가둘 수 있는 합법적인 감옥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저는 결코 코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이 사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겉모습이 화려해질수록 그 내부의 독은 더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는 겁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면 이번 하락만 견디면 졸업이다 라는 글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봅시다. 지금처럼 수요가 말라버린 고금리 시대에 누군가 수십억을 벌어 졸업했다면 그 돈은 여러분 같은 개미 수만 명의 마진콜 피눈물이 모인 결과입니다. 코인파는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가장 약한 고리부터 끊어내서 상위 포식자의 배를 채워주는 디지털 정글일 뿐입니다. 여기에 AI 기술까지 가세했습니다. AI 기반의 자동화된 공격 툴이 24시간 내내 당신의 보안 허점을 찾습니다. 시스템이 붕괴될 때 거래소들은 가장 먼저 인출 동결을 선언할 겁니다. 그때 가서 화면 속 숫자가 얼마가 찍히든 무슨 상관입니까? 내 손에 쥘 수 없는 숫자는 그냥 빛나는 쓰레기일 뿐입니다. 이제 비트코인 영원 설계설의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이 모든 정보와 데이터를 듣고도 어떤 선택을 할지는 오직 여러분 자신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에서 다룬 모든 분석과 정보에 따른 최종 선택과 그로 인한 손익은 100% 자기 자신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투자는 본인의 의지이며 그 결과로 얻게 될 달콤한 열매든 쓰라린 독배든 그것을 마시는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누구도 여러분의 계절을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본인의 판단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잊지 마십시오. 경제 해부실 요약입니다. 첫째, 유동성 종말입니다. 저금리 시대의 공짜 돈 파티는 끝났습니다. 고금리 압박은 코인 시장의 산소 호흡기를 떼고 있습니다. 둘째, 레버리지의 비극입니다. 10배 이상의 레버리지는 설계된 알고리즘에 의한 100% 파산의 지름길입니다. 셋째, 제도권의 이면입니다. 홍콩의 ATM기 등 겉모습은 화려해지나 이는 오히려 더 정교한 덫일 수 있습니다. 넷째, 보안의 파산입니다. AI 시대에 인출하여 내 손에 쥐지 않은 수익은 결코 내 돈이 아닙니다. 다섯째, 시스템 리셋입니다. 비트코인은 결국 금융 시스템의 거대한 리셋을 위한 도구일 뿐이며 그 최종 목적지는 수학적인 영원입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만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의 날카로운 해부가 여러분의 눈을 뜨게 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저희 경제해부실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지가 있어야 진실의 목소리를 계속 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깊숙한 금융의 이면을 해부하러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계좌가 안전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제해부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